대부분 이제 추가금이 많이 발생하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고. 안녕하세요 불인이 여러분, 부동산 전문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평형의 인기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또 아울러서 이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처음에 견적 받은 대로 이제 금액을 지불하시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추가금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런 경험들을 좀 한 번쯤은 다 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추가금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야 사실은 견적과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높겠지만, 이제 아파트가 좀 오래됐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하자를 보수할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가금이 드는 구조더라고요. 어쨌든 요즘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인테리어 피해 사례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이제 3년간 인테리어 피해 사례로 접수된 건만 12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2018년도랑 비교했을 때 2019년도에만 23%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건 부실공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약 33.7%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뭐 계약과 다른 시공이 비슷한 비율 3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약에서 처음에 계약할 때 이야기했던 견적과 다르게 계속 추가금이 발생한다거나, 뭐 갑자기 공사가 중단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뒤를 이어서 피해 사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소규모 공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00만 원 이하의 공사가 65%를 차지할 만큼 정말 소액, 이제 수백만 원에 불과한 공사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사실 소액이기 때문에 업체와 원만히 협의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에서도 이제 분쟁을 조정을 해주는데, 사실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소송으로 가시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피해액이 소액인 것에 비해서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자에 관한 소송은 이제 무조건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감정평가를 하느냐, 여기에 정말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걸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자를 감정해서 밝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감정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 감정사가 나와서 감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몇백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500만 원인데 거기에 하자 감정을 하는 비용도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드는 건 또 아니죠. 여기다가 이제 변호사 비용도 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인지대 송달료라는 거 이제 법원에 내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들이셔야 되는데, 이제 변호사 비용은 적어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을 청구하면 한 1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든 금액을 합쳐봤을 때 사실 공사비 자체가 몇백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좀 실익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이걸 감수하고 소송을 하신다 라고 하더라도 이제 소송을 하면 하자 감정을 받을 때까지는 수리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접수하고 한 2, 3개월까지는 하자 감정이 나올 때까지 또 계속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셔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관련해서 피해 사례 상담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뭐 이런 절차나 드는 비용이나 설명을 드리면 소송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승소하면 상대방한테 뭐 감정 비용이라던가 뭐 이런 들어간 소송 비용을 일부 받으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전액 변제가 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일단은 내가 처음에 내고 나중에 이제 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하자보수 소송을 했다 그러면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보통은 그 하자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실 바닥 코팅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바닥 코팅 다시 하는데 한 2, 30만 원 정도 들겠죠. 그리고 이제 현관 중문이 잘못됐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 금액과 비슷하게 손해배상금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 뭐 상가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생겨서 영업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별도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금액들 손해배상금이 대략 얼마 나오겠다라는 것은 조금 예상해 보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적어도 공사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소송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금까지 인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금액을 업체에 받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테리어 업체들이 또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돈 받을 때쯤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시기 전에 하자 이행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입이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하자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만약에 이런 뭐 하자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업체에서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대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계약하실 때 계약금 한 10%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지급하는 순으로 하시는데, 웬만하면 뭐 계약금 공사 중에 이제 지급하는 금액을 좀 줄이시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급하는 비용을 높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소송으로 구제받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계약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알려드리면,